선생님, 저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저를 찾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여행 중이라 결국 못 뵈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시니어 건강 코치로 일하면서 들은 수많은 이야기 중 유독 이런 후회는 너무 자주 반복됩니다. 자녀는 아직 괜찮으실 거라 믿고 가족은 다음에 보면 되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은 그리 친절하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종은 먼 훗날 언젠가 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도 위험한 착각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작은 질병 하나, 예기치 않은 감염, 갑작스러운 낙상 한 번이 삶의 끝을 너무나도 순식간에 데려옵니다. 제가 만난 많은 가족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만, 단 하루만 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 하루조차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후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후회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살아있을 때 전하지 못한 그 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말,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은퇴 후 10년 넘게 시니어 분들의 마지막을 함께 해온 건강 상담자로서 가족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그 이별을 지켜보았습니다. 며칠 전 상담을 마치고 병실을 나서려던 찰나였습니다. 한 어르신의 아드님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저 아버지 수술 잘 되면 다음 주에 휴가 내서 오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그렇게 가실 줄 몰랐어요. 저 아직 할 말이 많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일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은 조금 더 나중에 오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병원에 누워 있어도 말까지 잘 하시니까 괜찮으시겠지, 조금만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며 안심합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몸은 젊을 때와는 다릅니다. 작은 감기 하나가 폐렴으로 번지고 잠깐 넘어진 것이 골절로 이어지고 수술 후 경과가 좋다 하더라도 회복 중 갑작스러운 폐혈증이나 쇼크로 상황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단 하루 이틀 사이에도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의사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자식은 더더욱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배웠던 한 어머님은 수술 후 회복 중이라며 며느리에게 다음 주에 맛있는 거 해오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날 밤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고 이틀도 차에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며느리는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하루라도 일찍 갔더라면 엄마 마지막 얼굴이라도 볼 수 있었을 텐데.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오늘 전할 이야기는 단지 죽음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진짜 작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할 기회가 있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사람들이 죽는 순간까지 또렷할 거라 믿는 가장 위험한 착각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부모님, 배우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진짜 필요한 말을 제때 건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누구보다 따뜻하게 작별할 수 있을 겁니다. 잠시 뒤에는 연명치료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 순간의 침묵,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끝내 전하지 못한 단 한마디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지금 영상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며칠 전 상담을 마치고 병실을 나서려던 찰나였습니다. 한 어르신의 아드님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저 아버지 수술 잘 되면 다음 주에 휴가 내서 오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그렇게 가실 줄 몰랐어요. 저 아직 할 말이 많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일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은 조금 더 나중에 오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병원에 누워 있어도 말까지 잘 하시니까 괜찮으시겠지, 조금만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며 안심합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몸은 젊을 때와는 다릅니다. 작은 감기 하나가 폐렴으로 번지고 잠깐 넘어진 것이 골절로 이어지고 수술 후 경과가 좋다 하더라도 회복 중 갑작스러운 폐혈증이나 쇼크로 상황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단 하루 이틀 사이에도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의사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자식은 더더욱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배웠던 한 어머님은 수술 후 회복 중이라며 며느리에게 다음 주에 맛있는 거 해오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날 밤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고 이틀도 차에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며느리는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하루라도 일찍 갔더라면 엄마 마지막 얼굴이라도 볼 수 있었을 텐데.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오늘 전할 이야기는 단지 죽음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진짜 작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할 기회가 있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사람들이 죽는 순간까지 또렷할 거라 믿는 가장 위험한 착각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엄마, 나야, 나 수진이야. 기억 안 나? 딸의 목소리를 들은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수진이? 우리 수진이는 아직 초등학생인데 왜 이 아가씨가 엄마라고 그래? 이 장면을 옆에서 지켜본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어머님은 따님과 농담도 주고받고 TV 보며 같이 웃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며칠 사이에 어머니는 지금의 딸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20년 전의 시간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잘 모르는 임종전 상태의 무서움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선망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약해지면서 뇌에 충분한 산소와 피가 공급되지 않게 되면 사람은 혼란을 겪고 현실을 잊고 과거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는 아무리 곁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도 서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싶어도 그 마음을 받을 사람이 사라져 버린 거죠. 제가 처음 이 선망 상태를 경험한 건 어머니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통화도 잘하고 병원에서 곧 퇴원할 거다는 얘기도 들었기에 저는 잠시 지역 간견을 다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어머니는 갑자기 과거의 일을 반복해서 말하기 시작했고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너 누구니? 혹시 우리 동네 박 선생 아들?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사람이 저를 마지막 순간에 기억하지 못하는 그 경험은 평생 잊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는 순간까지 영화처럼 마지막 말을 또렷하게 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뇌의 기능은 점점 둔해지고 중요한 이야기들은 머리보다 먼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은 건강해 보일 때, 평소처럼 말이 오갈 때 그때 꼭 해두셔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나중에 정신 또렷할 때 말하면 되지 라는 생각은 가장 슬픈 오해가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만난 또 다른 사례를 통해 우리가 왜 그렇게 말 한마디를 못하고 평생 후회하게 되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제 이름을 부르셨다면서요. 근데
왜 저한텐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날 병실 복도에서 울먹이던 아들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몇 번이나 아들 이름을 불렀지만 막상 아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말문이 닫힌 상태였습니다. 호흡은 남아 있었지만 의식은 이미 멀어졌습니다. 눈은 떴지만 마음을 전할 창은 닫힌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은 끝내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가장 후회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돈 잘 못 번 거, 해외여행을 못 간 거 아니었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한 번이라도 해줄 걸 그랬어요. 바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그렇게도 어려웠던 걸까요? 제가 만난 어르신들 대부분은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본 기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당시에는 부끄럽고 어색하고 필요 없는 말 같았다고요. 그런데 죽음을 앞두면 그 필요 없었던 말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죠. 한 번은 70대 어머님이 제 손을 꼭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못했어. 우리 애들한테도 늘 밥 먹어라, 조심해라 그 말만 했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분은 평생을 혼자 살아오셨고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진 뒤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40년. 그리고 그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그 말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지금이라도 꼭 말하자고,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왜냐하면 사랑은 마음으로만 아는 것 아니라 입으로 표현해야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그 질문을 드릴 차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있진 않나요? 이제 왜 우리는 그토록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사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 어르신을 처음 만났을 때 눈빛이 참 맑고 단정하신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생 별 후회 없이 살았지요. 근데 딱 하나, 그 얘기는 아직 아무한테도 한 적 없어요. 조용한 상담실에서 그분은 자신이 젊었을 적 사랑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 친구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직장 다니며 지칠 때마다 힘들지? 오늘은 내가 도시락 쌌어 하며 건네주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녀와는 결혼을 약속했지만 집안 반대가 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한참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니까 결국 헤어졌어요. 사랑했는데 내가 그 사람 손을 놓았죠. 시간은 흘렀고 그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 자녀를 두고 그녀 역시 어딘가에서 가정을 꾸렸다는 소식만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가끔 생각났어요. 길 가다가 꽃집만 봐도 예전에 그 사람 생일에 사줬던 장미가 생각났어요. 그분은 아내와의 사이도 원만했고 자식들도 효심이 깊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한 구석에는 단 한 번도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이 돌덩이처럼 박혀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허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을 하신 날 그분은 눈을 피하며 창밖을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정말 그렇게 어렵게 살 이유가 있을까요? 그분은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알겠어요. 사랑은 말로 해야 하는 거더라고. 속으로만 아껴봤자 전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후 그는 가족들에게 하나씩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빠가 늘 사랑한다는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고, 손녀에게는 우리 공주야 사랑해 라고 처음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그분은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가족들은 울면서도 그래도 우리 아버지 마음 다 전하고 가셨다며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남습니다. 사랑은 오늘 말해야 전해집니다. 사랑을 전하고 싶었지만 끝내 화해하지 못하고 헤어진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아버지는 제게 처음 상담을 요청하면서 단 하나만 부탁하셨습니다. 제 아들을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죽기 전에 그 아이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15년 전 아들은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아빠, 나 남자를 사랑해요. 아버지는 단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장례식에도 심지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아들은 병원에도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땐 너무 화가 나서 그 아이가 나를 부끄럽게 했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두려웠던 거예요. 세상도 내 마음도 그 애 마음도 다 무서웠어요. 아버지는 말기암 진단을 받고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마지막을 느끼면서 결국 저를 붙잡고 말하신 겁니다. 죽기 전에 정말 그 아이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들을 수소문했고 다행히 연락이 닿았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며칠 후 아들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던 순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만 보며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다. 네가 어떤 사람이든 이젠 상관없다.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고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저도 미안해요. 계속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저도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진심은 그렇게 단순한 말 한마디로 모든 세월을 녹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이 그렇게 화해할 기회를 얻는 건 아닙니다. 끝내 그 말을 전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한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입니다. 딸은 평생 알고 싶었던 게 세 가지였습니다. 어머니의 통장 비밀번호, 집문서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평생 숨겨왔던 아버지에 대한 진실. 그런데 어머니가 폐암 말기로 입원하셨을 때 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물어보긴 좀 그렇지. 엄마가 조금 더 좋아지면 그때 차근차근 여쭤보자.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딸과 대화를 나눴고 어쩌면 다시 회복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딸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딸을 보고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딸은 놀라며 말했죠. 엄마, 나야, 수진이. 그러자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수진이는 아직 10살이에요. 초등학교 다녀요. 이 누나는 누구예요? 그 순간 딸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현실이 아닌 20년 전의 시간 속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인지 기능이 떨어졌고 결국 그 상태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그 말들, 그 질문들 다 물어보지 못하고 말았어요. 이제는 영원히 모르고 살아야 해요. 죽음은 우리가 준비한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조용히, 훨씬 빨리, 그리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을 아무런 예고 없이 가져가 버립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 그들에게 남은 건 말하지 못한 감정과 전하지 못한 사랑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걸 후회 없이 마무리한 단 한 사람. 삶의 마지막까지 평온하게 웃으며 떠난 한 노인의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어르신은 말기 폐암 판정을 받고도 언제나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간호사들에게 오늘 날씨 좋지요? 하며 웃었고 가족들을 볼 때는 그래 다들 와줘서 고마워 라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담담해서 저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무서우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평온하신 분은 처음 뵙습니다. 그분은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따라 하루를 살았지요. 그분은 매일 가족에게 고맙다고 말했고 친구에게는 먼저 안부 전화를 했고 하고 싶던 일은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떠나더라도 아쉬운 게 없어요. 나는 이미 하루하루를 이별처럼 살았거든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야 사랑한다는 말을 떠올리고 그제야 아쉬운 사람들을 찾지만 그분은 매일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말하지 못한 것이 없으니 후회할 것도 없고 남겨진 사람들도 슬프지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병실에는 눈물보다 따뜻한 웃음이 더 많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 그건 결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을 후회 없이 살아낸 사람만이 그렇게 마지막을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작은 실천과 함께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수많은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단 하나의 평온한 이별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놓지 못했던 건 재산도, 명예도, 성취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전하지 못한 사랑, 말하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지금부터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사랑한다는 말을 지금 당장 하세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런 법입니다. 두 번째, 하루에 2번, 사랑한다고 말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딱 10초면 됩니다. 하지만 그 10초는 어떤 보험보다 강력한 마음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세 번째,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라는 질문을 매일 자신에게 던지세요. 그리고 그 질문의 답대로 살아보세요. 미뤘던 전화, 망설였던 용서, 말하지 못한 고마움, 오늘 안에 꺼내세요. 마지막으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처음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의 말은 반복할수록 더 진심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부모님께 그 말을 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수많은 시니어분들에게 그 기회를 다시 연결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바로 말하세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지막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임종을 평온하게 준비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따뜻한 실천법들을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 소중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기 위한 작은 약속이 되어줄 거예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